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조종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주하고 있으면 언제나 쫓기는 삶을 살고 누군가에 의해 휘둘리는 삶을 살고 맙니다.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통제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비긴엔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는데요.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망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되기도 하며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위기의 순간을 헤쳐나가야 할까요? 오늘의 책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진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책의 저자인 손흥정 감독님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이자 언제나 함께하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2019년 12월 8일 벌리전 경기에서 손 선수가 단독 질주로 멋진 골을 터뜨렸는데요. 많은 사람이 그 골을 커리어 최고의 골로 꼽았고 결국 2020년 피파 푸슈카시상으로 이어져 1년간 전 세계에서 나온 가장 멋진 골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감독님은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는 생각에 담담했어요. 손 선수가 넣은 최고의 골이라고 맞장구를 친다면 앞으로 더 좋은 골을 넣는데 분명 장애가 될 거예요. 지금보다 더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게 맞고 그래야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감독님은 믿었어요. 실제로 2달 뒤 손 선수는 경기에서 팔이 부러졌는데 시즌 아웃을 염두하고 있는 사이 코로나 사태로 리그가 멈췄어요. 팔이 다 낫고 나니 리그가 재개되었고 운 좋게 경기에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건 모두 세옹지마입니다. 좋은 시절이라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 나쁜 상황이라고 지레 낭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감독님은 손흥민의 최고의 날이 언제냐는 물음에 앞으로 다가올 날이라고 답합니다. 그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감독님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28에 은퇴를 결정했는데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웠다고 합니다. 더 이상 축구 선수가 아니었고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활체육시설에서 일용직 헬스 트레이너로 일을 했고 주말에는 공사판에서 일하며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프로 선수로 뛰던 손흥정이 막노동판에서 일한다고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 위축되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들이 하는 소리에 잠깐이나마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 자체가 더 부끄러웠습니다. 살아가는 길이 하나뿐인 것도 아닌데 왜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했는지 자신에게 부끄러워졌어요. 왕년에 뭘 했든 처자식 챙기지 못하는 가장이 되느니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중요했고 낮은 자세로 삶을 대하게 됐습니다. 생활체육시설에 출근하면 새벽부터 청소를 시작해 사람들이 맨발로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티끌 하나 없이 청소했고 남자 화장실까지 락스와 수세미를 챙겨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새벽 시간에 개인 운동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오후나 저녁 시간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새벽 시간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기에 그 시간만큼은 지켜내려 노력했습니다. 생활이 불규칙해지면 생각도 흐트러져요. 삶의 역경과 고난이 닥쳐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항상 쌓여있고 그때그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면 미래를 잃어요. 절망과 방황은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지나가지만 상황이 나쁠 때는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하기 일쑤죠. 아무리 냉정하고 강인한 사람일지라도 느닷없이 닥치는 삶의 파도 앞에 휘청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기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써야 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남들이 아닌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 중요한 건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감독님은 20대 초반에 왕성한 에너지가 고갈되면 20대 후반부터 선수의 기량은 전적으로 어릴 때 쌓은 기본기에 달려있다고 확신합니다. 끊임없는 변수에 대응하려면 기초가 탄탄해야 해요. 차곡차곡 밑바닥부터 쌓지 않으면 기량은 어느 순간 싹 사라집니다. 우리는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에게만 눈길을 주지 바닥부터 한 단계씩 차분히 오르는 사람은 눈여겨보지 않아요. 사다리를 타고 높이 오르고 싶다면 한 칸씩 차례대로 조심스레 밟고 가야 안전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축구를 잘하려면 공을 잘 다뤄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하게 되지는 않아요. 고된 훈련을 통해서만 일정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걷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갓난아이 때는 네 발로 기어다녔어요. 쓰러지고 또 쓰러지다 가까스로 첫걸음말을 뗍니다. 세상 이치가 이런데 사람들은 너무 성급하게 결과만을 바라봐요. 제대로 싸워서 이기려면 수도 없이 패배하고 좌절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날이 보장된 좌절이자 실패가 아닌 경험입니다. 이 과정을 겪어야 사람은 성장해요.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가 분데스리가 데뷔골을 넣었을 때 혜성처럼 나타난 선수라고들 표현했지만 감독님은 그 누구도 그 어떤 분야에서도 혜성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기본기가 그때 비로소 발현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먼저 나로서 당당히 혼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멘토도 없던 어린 시절 감독님은 선생님들이 제공하는 훈련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고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스스로 훈련법을 만들어 자기 몸을 도구 삼아 실험했어요. 일상생활에서 늘 뒤꿈치를 들고 다녔는데 공격수로 순발력과 반사신경을 키우기 위한 행동이었죠. 중학교 3학년 때는 양쪽 발을 모두 쓰기 위해 오른쪽 축구와 혓바닥 위치에 앞정을 꽂아 오른발로 슈팅을 때리면 앞정이 발목을 찌르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한번 고통을 겪으면 오른발 대신 왼발이 나설 수밖에 없었고 점점 양발을 쓸 수 있는 선수가 됐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그 시절 홀로 얻은 깨달음들은 훗날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련법의 근간이 되었어요. 어린 시절 가난한 환경에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일을 시작해 돈을 벌어야 했지만 감독님은 축구가 너무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잘해야만 했고 그래야 축구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아무런 도움도 없이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날의 그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 당당하게 세상에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삶, 성공은 이런 정신에서 시작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감독님께 축구를 배우며 하루에 몇 시간씩 볼리프팅만 반복해서 했는데요. 이 훈련을 365일 쉬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기본기를 익히는데 실증을 내고 그만두기도 해요. 하지만 바보같이 하나만 죽어라 하던 아이들은 하나 다음에 둘을, 둘 다음에 셋을 완성하면서 놀라운 성장세를 보입니다. 대나무는 땅 밑에서 뿌리 작업을 하는 데만 5년여의 시간을 보내요. 견고한 대나무를 지상으로 뻗어내기 위한 작업을 땅속에서 그토록 오랜 시간 하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위로 뻗어 나오는 데만 집중했다면 어느 날 사소한 태풍에도 쉬이 넘어갈 거예요.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었을 때 비로소 태풍과 비바람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기본 작업이 끝나고부터 대나무는 하루에 30cm씩 자라납니다. 아무리 빨리 예쁘게 틔운 싹이 보고 싶다 해도 뿌리가 튼튼한 게 먼저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초조한 걸까요? 좋은 성적을 내야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하며 돈도 남부럽지 않게 벌어야 불안하지 않을까요? 욕심이 차면 그 틈새로 따라 붙는 것이 불안과 초조입니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무를 벨 시간이 6시간 주어진다면 나는 4시간 동안 도끼날을 갈 것이다. 더 빨리 해보겠다고 무딘 도끼로 백날 나무를 베어봐야 힘만 빠지고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하나를 하고 나면 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점차 쌓이는 경험을 해나가야 합니다. 욕심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는 용기와 끈기, 거기서 성공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독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가르칠 때도 지금 아카데미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아이들이 어느 순간 안주하고 발전할 생각이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의 운동을 멈추게 합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먼저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쫓기는 사냥이 될 것인가, 쫓는 사냥꾼이 될 것인가. 우리는 이왕이면 쫓는 사냥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공격하는 삶이 아닌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누군가에게 좌지우지되며 조종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안주하고 있으면 언제나 쫓아오는 상대에게 쫓기는 삶을 살게 되고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 휘둘리는 삶을 살고 맙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도 통제할 수 없어요. 통제하지 않으면 통제됩니다. 내 삶을 스스로 컨트롤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삶을 멋지게 이끌어 나가는 그렇게 성공적인 삶이 펼쳐질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때다 싶은 순간이 와요. 기회라는 건 아주 조용히 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악착같이 내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는데요. 이것저것 따라해봤는데 지금 당장 뭔가 달라지지 않고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하고 다 사기꾼들이라고 분노하며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말로만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다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금세 목표가 이루어져야 만족하게 될까요? 지난 시간에 이은 책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에서는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말합니다. 손흥정 감독님은 뒤늦게 축구를 시작했고 축구만 해온 아이들을 따라가기 벅찼어요. 그러나 피곤한 몸을 이길 만큼 매일 설레었고 어떻게 하면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중고등학생 시절 타지에서 훈련받던 6년 동안 고향을 찾은 건 채 10번이 안 됐어요. 합숙소 생활을 하는 동안 2번이나 심한 피부병에 걸렸는데 병원에도 못 가고 약 하나 없이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서 보내주는 빠듯한 숙소비를 빼면 용돈은 따로 없었고 군것질과 먹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고봉밥을 먹는 것으로 버텼습니다.
그저 축구 하나만 생각하며 훈련에 더욱 매진했어요. 단 하루라도 게으름을 피웠다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하루에 한 번 정식 훈련으로 운동을 마쳤지만 간절하고 부족했던 감독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영하 20도의 겨울 추위에 새벽에 일어나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 개인 운동을 했고, 그렇게 숙소로 들어오면 옷에서 고드름이 떨어졌어요. 아침 수업과 오후 훈련이 끝나면 아이들은 휴식했지만 감독님은 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변변한 여벌옷도 없었기에 밤 운동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면 먼저 옷부터 빨았어요. 염분을 머금은 운동복은 빳빳하게 굳었고 그 옷을 손으로 비벼 조금이나마 부드럽게 만든 후 다시 입고 새벽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훈련, 오후 훈련, 밤 훈련을 하며 살았어요. 중고등학생 시절 혼자 새벽에 일어나 훈련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서 몸은 일으켰는데 너무나 졸려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지금 흘러가는 이 시간, 네 인생에서 다시는 안 와. 그러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는 없어요. 강물은 쉼없이 흘러갑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한 번 흘러가면 2번 다시 내 인생에서 찾아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매일의 이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결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축구로 나아가는 길은 참으로 어려웠어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어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선수를 물건 취급하며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죠. 가고 싶은 학교에 마음대로 지원할 수도 없었어요. 당시에는 과열 스카우트 경쟁으로 선수를 뺏고 빼앗았습니다. 학교 측이 제안한 상급학교 진학 계획에 선수가 따르지 않으면 무기정학 처분을 내려 졸업을 막고 진학길까지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중고등학생의 어린 선수들이 학교와 지도자의 계산에 맞춰 움직여야 했습니다. 유년 시절은 늘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것들이 많았고 어른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의지할 곳 없이 혈혈단신이었지만 감독님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일관성과 의리가 삶의 중요한 가치였고 타협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 아주 작은 바늘구멍 같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감독님을 포함한 춘천고 졸업생 몇 명이 함께 명지대로 진로가 결정됐는데 대학에서 입학 예정자로 16명을 받아놓았어요. 체육특기자 선발 전원이 4명인데 16명을 뽑았다는 것은 입학 전에 12명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소리였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좋은 선수를 선발하려는 과정이겠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밀려나는 것이었죠. 입학 취소를 당한 친구의 어머니가 숙소로 찾아와 함께 우는데 감독님은 도저히 혼자 학교에 남을 수 없었고 그 자리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본가로 내려갔습니다. 막막했지만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늘 그래왔듯 개인 훈련을 하며 살 길을 모색하고 있을 때 상무축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상무축구단은 들어가기가 어려운 팀이었는데 명지대 소속으로 대통령배 전국축구대회에서 뛴 것이 도움이 되었어요. 대통령배 대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미 다들 상무축구단을 우승 후보로 뽑았어요. 그런데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로 명지대가 최종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감독님은 상무와했던 2경기에서 번번이 골을 넣었고 그것을 본 장성 한 분이 감독님을 불렀습니다. 1984년 하반기 시즌에 실업축구 코리안 리그의 상무 소속으로 경기를 뛰었고 이 대회에서 상무는 슈퍼리그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이렇게 감독님은 1984년 상반기에는 명지대 소속으로 대통령배 우승을, 하반기에는 상무 소속으로 실업리그 우승을 경험하게 됐어요. 감독님은 축구선수의 경력이 언제든 단절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항상 품고 살았어요. 감독님은 이 30년 한 가지 일을 하며 장인의 경지에 오르는 재봉사처럼 축구선수도 그런 자세로 축구에 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프로인 것이죠. 축구가 직업인 사람으로서 공을 잘 차기 위해 그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감당하는 것, 그것 하나만 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가 행운을 만났을 때 생깁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를 그 시간을 위해 준비하고 거기에만 매진하는 것, 그런 노력과 자세가 있어야 삶의 성공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박물관에는 기이하게 생긴 조각상이 하나 있어요. 앞머리는 무성한데 뒤통수에는 머리카락이 없고 어깨와 양발에 날개가 달린 이 조각상은 바로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형상입니다. 조각상이 이런 모습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함이고 또 발견했을 때 쉽게 잡아챌 수 있게 함이다. 뒷머리가 민머리인 이유는 한번 놓치고 지나가면 다시 잡기 어렵게 하기 위함이며 어깨와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카이로스의 형상은 인생에 찾아오는 기회와 타이밍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기회는 늘 조용하고 수줍게 찾아왔다가 날쌘 토끼처럼 순식간에 도망가요. 삶은 무심하게 혹은 선물처럼 몇 번의 기회를 줍니다. 인생에는 그 기회를 잡는 사람과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돌아보면 그때가 기회였구나 후회하게 될 때도 많지만 기회임을 알아챘을 땐 망설일 것도 계산할 것도 없이 그냥 잡아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찾아온 첫 번째 기회는 대한축구협회의 우수선수 해외 유학 프로그램이었어요. 당시 대한축구협회는 우수한 고등학생 선수를 선발해 유럽과 남미 등 축구 선진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엘리트 축구와는 거리가 멀었던 손흥민 선수는 이런 프로그램 선발에 큰 희망을 걸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6기 유학생을 선발할 때는 유학생들이 소속될 독일 현지에서 직접 사람을 보내 아이들을 테스트했고 결국 손 선수는 2008년 이 프로그램에 선발됐습니다. 그렇게 독일로 간 손흥민 선수에게 감독님은 매일 한 번씩 통화를 하며 해이해지기 쉬운 마음을 가다듬어 주었어요. 살아남으려면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남하고 똑같이 해서는 생존할 수 없다. 성공은 선불입니다. 성공은 10년 전이든 15년 전이든 내가 뭔가를 선불로 지불했을 때 다가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전에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내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성공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초나라의 항우가 계속되던 진나라와의 일전을 위해 정군을 끌고 황하를 건넜을 때 모든 배를 침몰시키고 가마솥을 부숴 못쓰게 만들었다고 하죠. 17살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던 동북고등학교는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자퇴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독일에서 계약이 진행되지 않으면 돌아와도 갈 곳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17살의 나이로 혼자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운동선수로 뛰며 자기의 역량을 보여준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배수진을 치고 버텼고 노력했으며 적응했습니다. 결국 1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독일 함부르크와 계약했어요. 노벨문학상을 받기도 한 미국의 가수 밥 딜런은 말했어요. 가치가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항상 시간이 필요하다. 평범한 노래 수백 곡이 버려진 뒤에야 훌륭한 노래 한 곡이 나오는 것. 그만큼 긴 시간과 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때다 싶은 순간이 와요. 기회라는 건 아주 조용히 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악착같이 내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미래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예의주시하며 관찰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했을 때 의외의 기회, 꼼수가 아닌 내가 노력한 만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런 글을 남겼죠. 사람이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큰일을 이루기 어렵다. 어린 나이에 감독님이 할 수 있는 건 연습밖에 없었어요. 단체 운동은 물론이고 홀로 하는 지독한 개인 연습까지 그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내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제대로 세워 휩쓸리지 않고 준비하고 기회를 기다리는 삶.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의 문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선택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는 것,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회는 준비가 행운을 만났을 때 생깁니다. 그 기회는 악착같이 내가 만들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노력하고 내일 노력하며 매일의 준비가 삶에 녹아들 때 나만의 성공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공하고 잘 살고 싶다면 생각과 마음을 다잡아야 해요. 욕심을 내려놓고 힘을 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살면서 이걸 기억하고 지킨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중국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 이름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돼지가 살이 오르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사람이 유명해지면 구설수에 오르거나 다른 이들에게 미움을 사기 쉬워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SNS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활동으로 거기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얻어 명예와 부를 쟁취하려 앞다투어 움직이는데요. 더 많은 주목을 받기 위해 재력을 과시하는 허황된 모습, 타인에 대한 과장된 비난과 비교를 하고 더욱더 자극적인 내용을 다루며 오직 돈과 인기를 얻는 데만 몰두합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얻는 삶은 행복할까요? 진짜 성공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다루는 책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에서는 성장과 겸손, 감사와 행복이 두루 갖춰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내가 잘났다는 우쭐함은 차원이 달라요. 손흥민 선수가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 10월 30일 분데스리가 데뷔 무대에서 쾰른을 상대로 골을 터뜨렸을 때입니다. 그때 손흥정 감독님의 마음에는 잠깐의 기쁨과 길고 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날 감독님은 손 선수를 꼭 안아주며 고생했다고 말한 후 손 선수의 노트북을 들고 숙소를 나왔어요. 감격스럽고 기뻐해야 할 그날 감독님이 가장 원했던 것은 손 선수가 그날을 잊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칭찬하고 언론에서 무언가 가능성을 언급할 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 선수는 그에 취하기 쉬워요. 사람들의 주목에 들떠 중심을 잃고 중심을 잃는 순간 집중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인생의 가장 위험한 것은 교만이에요.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넘게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룬 성과에 만족하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아요. 욕심이 앞서고 명예를 좇고 세상이 새많은 숫자와 타이틀에 목을 매게 됩니다. 매 순간 성공보다 성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성공이지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성장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연설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발전을 위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부단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재능이 전부는 아닙니다. 재능만 믿고 시작한 축구는 이기는 데만 급급합니다. 원하는 만큼 빠르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재능 있던 아이도 기대하고 지켜보던 어른도 원망과 불평의 굴레로 빠지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도 여러 차례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2011-12 시즌 함부르크는 계속된 패배로 리그 하위권까지 떨어졌고 강등 위기에 처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하엘 웨닝 감독이 경질됐고 토어스텐 핑크 감독이 부임했는데 핑크 감독은 손 선수를 잘 기용하지 않았어요. 출전을 해도 경기 막판 10분 내외가 전부였고 이런 시기가 6개월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자칫 경기 감각을 잃고 몸의 컨디션이 무너질 위기였어요. 이때 감독이나 상황을 탓해도 달라질 것은 없고 오히려 불평불만만 쏟아내며 운동을 게을리하다 기회가 왔을 때 이전처럼 못 뛰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선 저러니까 경기에 기용이 안 됐다라며 수군거리고 선수는 조급함과 분노에 휩싸여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내 인생을 살면서 불평불만하고 하소연하지 마라. 내 삶이고 내가 만드는 것이다. 경기를 못 뛰었을 때는 정신적으로 재무장하고 풀타임 경기를 뛴 선수들보다 1.5배 더 훈련해 놓아야 합니다. 경기를 못 뛰던 그 시간 동안 손흥민 선수와 감독님은 정말 미칠 정도로 훈련했고 그렇게 기회가 왔어요. 몇 개월 만에 선발로 출전한 손 선수는 전반 12분에 골을 넣었고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 뉘른베르크와의 경기에도 골을 넣어 결국 손 선수와 함부르크 팀 모두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호랑이가 장난감 수준의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해도 숨통을 끊을 때까지 장난은 없어요. 세상을 사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닌 언제 찾아올지 모를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 겸손한 자세로 묵묵히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해요. 달이 차면 기우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겸손히 또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삶에 합당한 자세이고 이것이 진짜 성공하는 길입니다. 2019년 6월 2일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토트넘과 리버풀이 만났어요. 토트넘 구단으로서는 역사상 첫 우승에 도전하는 날이었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축제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지는 날이었어요. 그날 손흥민 선수는 풀타임 경기를 뛰었지만 아쉽게도 경기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손 선수는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며 관중석에 있는 감독님께 다가왔어요. 그동안 고생한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였죠. 그러나 감독님은 아들이 잘 뛰었고 다치지 않고 경기를 잘 마쳤다는데 감사했어요. 다른 건 욕심이고 다 필요 없다. 이기고 지는 건 차후 문제고 네 건강과 네 행복이 첫 번째다. 오늘도 네가 행복한 경기를 하고 오고 안 다치고 경기 치르고 오면 되는 것이다. 감독님은 어린 시절 두 아들을 정말 혹독하게 키웠어요. 엄한 아버지의 모습에 무서워 말은 못했겠지만 어린 나이에 지루하고 지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은 축구를 하기 위해 필요했고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아이들은 견뎠습니다. 지금도 결과보다는 즐겁게 축구를 하고 있으며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그 기쁨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2012년 12월 2일 스페인 부를라다에서 크로스컨트리 경기에 1위로 달리던 무타이 선수가 결승점의 위치를 착각해 속도를 줄이고 있었어요. 관중들은 거기가 결승점이 아니라고 소리쳤지만 스페인어를 알아듣지 못한 무타이 선수는 그렇게 경기를 마치려 하고 있었죠. 그 뒤에 스페인 출신 이반 페르난데스 아나야 선수는 무타이 바로 뒤까지 쫓아왔어요. 그대로 역전승을 이룰 수 있는 순간 이반은 무타이 뒤에서 결승선을 손짓하며 안내했습니다. 무타이가 1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그리고 이반은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후에 인터뷰에서 왜 이길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행동했는지 질문하자 이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이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설령 내가 그렇게 우승을 했다 해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얻는 메달의 영예가 무엇인가요? 이기고 지는 결과가 전부가 아닌 내 삶이 행복한 것, 그게 무엇이든 내가 지금 행복한 게 성공적인 인생의 정답입니다. 감독님과 손흥민 선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이 절실했던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3번씩 훈련하던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운동장에 대한 염원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을 만들고 싶었고 어렵게 축구하는 아이들에게 작은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건물이나 집을 사고 편하게 살면 되는데 미친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했어요. 그러나 유소년 축구 육성시설을 설립한 배경에는 지난 시간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축구를 배울 수 있길 바라는 마음과 우리가 받은 삶의 기회와 은혜에 감사하며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 돈은 중요하지만 돈이 첫째가 될 수는 없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 감독님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패배를 끌어안는 힘도 배우고 실패를 딛고 일어날 힘도 키우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내 아픔처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와 명예, 권력에 많은 가치를 둡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어떻든 그저 멀리 있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죠. 진짜 성공하고 잘 살고 싶다면 생각과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단박하다라는 말은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한 상태를 의미해요. 쓸데없는 일과 물건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단순한 삶. 가진 건 없어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 다른 사람의 평가나 명예의 권력과는 무관한 단박한 삶. 욕심을 내려놓고 힘을 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인정과 관심을 받기 위해 목매는 건 덧없어요. 그저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성장하고 지금 내 자리에서 겸손하게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순간마다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죽음에 다가가는 일일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삶이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나는 무엇으로 내 하루를 채워가면 좋을지 고민하고 결정해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긴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